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사람 좀 살리주이소. 아무도 없어야. 초여름 산비탈을 뒤흔드는 구시부의 한 몇 절규가 울려 퍼졌다. 피둘이 3이라 불릴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구시. 무인, 젊어서 남편을 잃고 18이 된 쌍둥이 남매석과 난이를 데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억척 여인이었다. 그런데 남을 뜯으러 산에 올랐다가 멀리서 돌진해오는 멧돼지에게 그대로 들이받친 것이었다. 구시는 비탈에 자빠진 채 다리를 움켜쥐고 떨고 있었다. 아이고 이래. 죽는 기가 서가나나 불쌍한 내. 새끼들 내 없으면 웃지 살라고. 그때 산 아래서 우렁찬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터졌다. 이게 뭔 소리고. 장터에서 집으로 가던 통통한 처자 밥꽃뿐이었다. 넉넉살 좋고 입심한 법이 없는 마을에서 소문난 암탉 같은 처녀였다. 꽃부이는 광주리를 내동댕이 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언제 계십니까? 구씨가 떨리는 손을 흔들었다. 여기라. 얘 나물 뜯는데 멧돼지가 와서 들이박았다. 꽃니 눈이 동그해졌다. 뭐라고 해? 멧돼지가 얘. 말 끝나기도 전에 그는 치마폭을 걷둬 산비탈로 우다다 뛰어올랐다. 꽃부는 피철 흐르는 구씨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이를 웃자고 피가 철철합니다. 구씨는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다리가 뼈가 부서진 것 같대이. 꽃부는 손을 딱 치며 외쳤다. 아지의 말 길게 하지 말고 얼른. 어피소 이대로 있다가 멧돼지가 또 오면 우잘났고. 구씨는 여전히 걱정스에 말했다. 아이고 저자가 우찌애를 없고 가겠노니 내 허리 끊어진대이. 그러자 꽃부는 가슴을 쫙 펴며 말했다. 끊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지. 얼른 어피소 시간이 금이라 얘. 꽃부이는 구씨를 번쩍 업고 산길을 내려달리기 시작했다. 댁이 어디십니까? 구씨는 헉헉대며 말했다. 아래 가을 건너 초가집이데이. 꽃부는 기운 넘치게 외쳤다. 이 박꼬치가 사람 한둘 살려본 게 아니지. 예, 애 꽉 잡으소. 이제부터 달립니다. 구씨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웃음. 너 와 이리 제잘거리노. 그러자 꽃이 뛰며 답했다. 정신 차리라 하는 소리라 얘네. 입이라도 떠들어야 두 사람 정신이 덜 나가제에. 대낮부인의 집 마당 한켠 평상 위에 난이가 대자로 드러누워 강정을 오도독 씹어 먹고 있었다. 아이고야 오늘은 또 와이래 덮어. 한 손으로 부채질을 하다 말고 강정을 하나 더 집어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시원한 콩물 한 사발 먹으면 참 좋겠대. 한편 쌍둥이 오빠 석기는 마당 끝에서 땀버벅이 된 채 도끼를 들어 장작을 착착 패고 있었다. 도끼가 내려칠 때마다 마른 장작이 시원하게 갈라졌다. 턱선은 또렷하고 어깨는 넓어 보기 드물게 듬직한 나무꾼이었다. 난이는 평상에서 내려와 쪼그려 앉아 서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혀를 찼다. 너 덥지도 않나. 이나씨 뭔 도끼질이고. 도끼질 소리 사이로 능청스럽게 말을 던지며 강정 봉지를 흔들고 희죽 웃었다. 어머니도 안 계신데 이럴 때 좀 놀아야 안 되겠나. 성실하면 너만 손해다. 손해. 세상은 대충 사는 게 제일이라. 서기는 말없이 도끼를 다시 들어 올렸다. 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강정을 입에 넣었다. 그러던 중 두두 짐승이 뛰는 듯한 괴음이 들려왔다. 난이는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저 소리는 멧돼지 또 내려오는 기가. 그러다 비탈길에서 누군가 죽어라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난이는 강정을 들고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서가. 저 뛰어오는 아지 등이 옆인 저거이 아이가. 석은 도끼를 툭 떨구고 얼굴이 새파해져 달려나갔다. 난이는 먹던 강정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몰라해. 누가 어머니를 이래 만들어 놨니? 석은 어머니에게 달려들며 물었다. 어머니 어쩌다이 다치셨습니까? 갑자기 멧돼지가 확 들이받았다 카이. 난이는 분노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저 죽이려면 멧돼지 나오기만 해봐라. 꽃부이는 구실을 방으로 조심히 옮기다 문득 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저 눈매, 음악, 저 턱선, 저 팔뚝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꽃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얼굴이 저리 생길 수도 있나. 심장 터질락하네. 꽃분의 입은 반쯤 벌어지고 눈은 석에게 고정됐다. 그러다가 꽃이 능청의 구시 부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저기 아지 혹시 저 총각이 아드님이라. 갑자기 난이가 끼어들며 말했다. 맞긴 맞다만 그걸 왜 묻는데 얘. 마음이라도 쏠렸답니까?
꽃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다. 아이 믿더 마음이 쏠렸노. 내가 석은 꽃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은혜 어찌 갚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꽃분의 심장은 탕하고 터질 듯 뛰었다. 구시 부인은 고마움에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너 아니었으면 내 오늘 산에서 죽었을라. 참말로 고맙데이. 꽃분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침에 살아있어야 잔소리도 하고 밥도 하지 해. 이것도 다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슬쩍 서기를 끈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네 얘. 구시는 그 말에 웃다가 눈물을 닦았다. 다리만 나오면 내가 정성껏 밥 한 번 대접할구마. 꽃분의 눈이 번쩍 커졌다. 참말입니까? 그 말 꼭 지키소. 집을 나서던 꽃분은 마당에 서 있는 석을 슬쩍 보다가 왼쪽 눈을 찡긋했다. 석이는 그대로 얼어붙은 표정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방금 그것한테 한 겁니까? 난이는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 소리쳤다. 먹고. 꽃분은 능청스럽게 대고했다. 아이고 놀랐어. 바람이 확 불어서 뭐가 눈에 들어간 줄 알았더. 그래서 그냥 찡긋한 거라에. 난니는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다. 울어무이 살려준 건 고마운데 아무리 봐도 아지매 같은데 우리 오라비한테 눈은 와 굴리십니까? 꽃분은 정색하며 마샀다. 아이고지가 어딜 봐서 아지매래지. 17자입니다. 석과 난이는 동시에 소리쳤다. 뭐라고? 우리보다 어리다고. 꽃분은 몸을 베꾸며 서기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럼 오라버니 다음에 또 뵙겠신다. 난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다. 흥스나 영 마음에 안 든다. 꽃분이 초가집 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졌다. 야, 밥꽃 두부 좀 사오라 했더니 두부는 어디다 떨구고 이제 얻노. 꽃이 허둥지둥 말했다. 그게 어머이지. 오늘 사람 하나 살리고 왔더. 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쳤다. 사람 살리고 두부는 죽이고 왔나. 그럼 저녁상은 뭐로 차리노? 꽃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이 두부보다 귀합니다. 어머니는 곧장 버럭했다. 귀하긴 귀한데 내 팔자도 귀하다. 이거 사. 꽃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배를 잡고 웃더니 슬쩍 말했다. 어무이지. 시집까지도 모릅니다. 몸매 좀 다스리락 하니까 저녁은 조매만. 주이소. 평상에서 낮잠 자던 꽃분이 동생 광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유잉, 뭐라 하니? 누이가 시집을 간다고. 이게 뭔 헛소리고. 내 낮에 뭐 잘못 먹은 거 아이가. 꽃분은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딸내이 시집 갈락하는데 두부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쏙 들어갔다. 뒤에 남겨진 동생 광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흘렸다. 아니 대체 그런 정신 나간 놈은 누군지 몰라도 참 불쌍타. 구시 부인은 멧돼지에게 들이받친 다리를 동여매고는 한숨을 길게 뱉었다. 서기는 어머니 곁에 앉아 걱정스에 말했다. 어머니 이제 산에는 혼자 올라가지 마소. 제가 나무대다 팔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난이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처자 좀 수상하대. 오라비한테 눈을 와라락 굴리더만 혀는 반 잘린 사람처럼 앵앵거리던데 속이 시커먼 게 분명합니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아닙니까? 난이의 투덜거림에 구시 부인은 갑자기 눈을 흘기며 난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 처자 아니었으면 너그엄이 오늘 저승 갔을 기라. 성격도 화통하고 말도 야무지더만. 난니의 눈이 동그해졌다. 설마 그 처자를 우리 오라비 며느리감으로 보는 기가. 구씨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업어 날아올 정도 힘이면 집안일도 시집살이도 거뜬 어제 며느리로 뭐가 모자라노. 난이는 억울해 죽겠다는 듯 바닥을 발로 탁 차며 말했다. 아이고야 어머니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어서였으나 그 처자 옥수로 기가 세던데에 그런 여자는 팔자도 드세다니까요. 그때 조용히 듣기만 하던 서기가 둘을 번갈아 보며 난처하게 입을 열었다. 아이 정자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둘이서 북치고 장꼬치고 난리네. 구씨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 보이 그렇네. 웃음. 그러다 갑자기 정색하고 석을 바라봤다. 석아, 그 처자 너한테 마음 있는 거 같던데 너는 어떤? 서기는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지는 뭐 잠깐 본 처자대 뭘 알겠습니까? 난니가 그 틈을 놓칠 리 없었다. 에어라, 석인이 싫다는 말은 안 하네. 속으로 좋아 죽는 거 아니가. 그러자 구시는 난이를 향해 회초이 들듯한 눈을 번쩍였다.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는 가스나가 오라비 일에는 또 왔기 언론이나 제발 시집 좀 가라. 난니는 볼을 부풀리며 새색시처럼 뾰로해졌다. 아니 어디서 불러온 처자 하나 때문에 괜히 내만 욕먹네. 세상 참 서럽데이. 그 시가 꽃뿐이네. 꽂히는 방문에 털썩히 되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 총각 얼굴이 와 자꾸 눈앞에서 번쩍거리노니 진짜 미치겠다. 심장은 아직도 쿵쿵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석이고 숙여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하던 그 순간 그 목소리가 귀에 박혀 떨어지질 않았다. 꽃부인은 이불을 끌어안고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내가 오늘 사람 살린 게 맞나? 내 심장이나 살려야겠다. 이 심장이 아주 난리를 치네. 그러던 참 문틈으로 어머니의 호통이 들려왔다. 뭐야, 퍼뜩 나와서 저녁상 차리라. 어머이지. 지금 밥상보다 앞으로 제 시집이 더욱 급합니다.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시집은 무슨 시집이고 시집 가기 전에 밥상부터 차려라. 아버지 오실 때 다 됐다. 깔. 꽃부인은 억울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도 머릿속엔 석의 미묘한 미소와 낮은 목소리만 둥둥 떠다녔다. 저 눈매, 저 턱선. 조선팔도 통틀어도 저리 화난 사람 없다. 없어. 각석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장작을 쪼개고 있었다. 도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어제 꼬치 얼굴이 스르륵 떠올랐다. 그처는 눈을 와 찡긋했을 거. 석은 스스로도 어이없다는 듯 허두음을 흘렸다. 그러다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동산머로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머릿속에서는 꽃분이가 오라버니 다음에 또 뵙게 하고 몸을 베꼬며 지나가던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다. 석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도끼자루를 괜히 더 꽉 쥐었다. 그 모습을 난니가 뒤에서 보고 있었다. 난니는 팔짱을 끼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오라비, 너 혼자 뭔데 실실? 우스니노, 헛건나. 석은 화들짝 놀라며 도끼를 내려놓았다. 아이다 그냥 뭐 바람이 시원해서. 난이는 냉큼 다가와 석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혹시 그 뚱뚱하니 인심 좋은 처자 생각나서 그런 거. 아이가 석이는 얼굴 더 빨개져서 헛기침만 했다. 나 괜한 소리 하지 마라. 그 처자는 그냥 어휘 도와준 은일 뿐이다. 난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어제와 눈을 찡긋했겠니? 몸을 베고던 거는 뭔데? 그게 다 남정네 홀리는 제주아이가. 석은 성급히 반박했다. 그것 바람이 불어서 눈에 뭐 들어갔다 하더라. 난니는 배꼽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오라비야. 그때 바람 한 점 안 불었거든. 바람이 지한테만 들어가는 건 또 무슨 제주인데. 석은 난이의 잔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도끼질을 다시 시작했지만 도끼로 끝이 영 자꾸 흔들렸다. 며칠이 지나도 그 흔들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늦은 오전, 꽂히는 아버지 새참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광주리 안에는 김 모락모락 나는 조밥, 한 덩이 묵은지 한 장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단지를 꽉 눌러 담았다. 아버지 또 허리도 못 펴고 일하시겠지. 얼른 갖다 드려야겠다. 치마폭을 살짝 걷고 논두기를 따라 걷던 그때였다. 멀리서 지게를 척 메고 걸어오는 한 해가 눈에 들어왔다. 해가 등을 비추자 어깨선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지게 위 나무찜이 출렁일 때마다 탄탄한 팔 근육이 움직였다. 꽃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 혹시. 점점 가까워지자 그 얼굴이 확실히 보였다. 석이었다. 그토록 보고 싶던 바로 그 총각. 놀란 꽃분이는 그만 광주리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고야. 막걸리 단지가 빙글러 떨어지려는 순간 석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광주리를 낚아챘다. 조심하소. 석이는 숨도 고르기 전에 능청스럽게 웃었다. 귀신 본 것도 아닌데 왜 놀라십니까? 꼬치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아닙니다. 햇빛이 갑자기 눈에 들어가서 석은 광주리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햇빛 때문이 아니고 광주리 떨어질까 봐 더 놀란 것 같은데.
꼬치는 말문이 턱 막혔다. 그게 석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마음속으로는 귀엽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표정은 담담했다. 며칠 전 어무이 살려주신 은혜도 있고 광주에 하나쯤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꽃부는 더 놀라 손사래를 쥐며 버벅댔다. 아닙니다. 지 혼자도 잘 듭니다. 보라보니는 나무 무겁게 치셨다. 입니까? 석은 태연하게 받아쳤다. 나무는 무거워도 이 광주리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일주이서 말을 마치며 자연스럽게 꽃분 손끝에서 광주리를 가져가 자기 팔을 걸어 버렸다. 꽃부이는 두 손을 허공에 둔 채 멍해졌다. 이것은 운명이다. 운명. 어제 이런 데서 딱 나타나노. 석은 못 들은 척 앞장서 걸었다. 근데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아버지, 새참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같이 갑시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실 석기의 목적지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하지만 꽃분이가 알 리 없었다. 꽃분은 가슴 깊숙한 데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끼며 중얼거렸다. 양반 오늘 보니 더 잘생겼네. 사람을 와이리 설레게 만드노. 그 순간 석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우회됩니까? 꽃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다. 지는 박꽃분이라. 석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꽃분이 이름 참 예쁘네. 순간 꽃이 얼굴은 형광등처럼 밝아졌다. 뭐 이쁘다고. 이 총각도 혹시 나한테 매미 있는 거 아니가. 그때 멀리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꽃분아이래 더디오면 아버지 배가 등짝게 붙는다. 꽃분과 석이 급히 달려가자 꽃이. 아버지는 석을 보자마자 미관을 바짝 찌푸다. 분아 너여 며칠 시집 탈령하더마. 만나던 총각이가. 꽃분이는 혼비백산의 아버지 입을 틀어 막았다. 아버지 농은담도 거기까지 하이소. 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써 있었지만 꽃분이 아버지는 시큰덕하게 손짓했다. 총각 뭐 서 있니? 같이 먹자. 새참. 가져온 김에 막걸리 한 앉아놓고 와라. 그렇게 셋은 광주리 속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돌아가는 길 석이 문득 말문을 떼었다. 아까 아버지께서 시집 간다 하시던데 혹 혼인을 약주한 분이 계십니까? 꽃분은 들고 있던 광주리를 떨어뜨리 뻔하며 두 손을 파닥거렸다. 아미더. 지는 뭐 산이손도 못 잡아본 저녁고 시집은 절대 아닙니다. 믿어. 석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피식 웃음을 흘렸다. 집 앞에 다다르자 꼬치는 괜히 새침한 청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오라버니 다 왔더. 여기가 지집이라. 석은 광주리를 조심스레 건네며 아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벌써요. 해가 뜨거우니 어서 들어가 쉬소. 꽃부이는 괜히 치마끈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참말로 고마워심.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서로의 눈을 피하는데 그 순간 대문 안쪽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터졌다. 아이고 누이! 시집 타랑하더만. 이님인가. 꽃부이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너 주둥이 안다무나. 조용히 해라. 하지만 광수는 누나 말 따윈들을 리 없었다. 그는 문간에서 석을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총 3번 훑어보더니 감탄을 터뜨렸다. 와. 인물이 억수로 좋네. 팔근육도 튼튼하고 키도 훤칠하고 이런 분이 와. 우리 누이를 만납니까? 갑자기 광수의 눈이 동그해졌다.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사연이라도 있으십니까? 꽃분이 얼굴이 벌컥 달아올랐다. 야, 박광수.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고? 석은 두 손을 허공에서 허둥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뭔 멀쩡합니다. 누이분하고는 그저 우연히. 광수는 여전히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면 멀쩡한 분이 와 우리 누이하고 마주치고 웃고 이상타 아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꽃분이가 광수 뒤통수를 퍽 하고 지어 박았다. 네. 입달았겠지. 광수는 뒤통수를 부여잡고 깨알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내 머리 누이 손살 쓰이소. 머리가 막 흔들린다. 석은 입술을 깨물며 웃음이 터질까 꾹 참았다. 그러나 광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슬금이 석에게 한 발 다가와 속건속 물었다. 근데 진짜로 우리 누이 마음에 드십니까? 꽃부이는 그 말에 거의 폭발 직전으로 달려들어 광수를 옷깃 잡아 끌어당겼다. 박광수, 너 진짜 사람 망신을 시키고 씹나.
입 다물고 안 들어가나. 광수는 끌려가며 발을 버듬거리며 솔쳤다. 아이고 누이 이래서 언제 시집 간다고. 형님 마음 있으시면 그냥 데려가시지. 우리 집은 다 찬성입니다. 입이 다물락했다. 꽃분이의 고함은 새참 그은 날아가는 소리보다 더 크게 골목길을 올렸다. 석은 그 모습을 보고 결국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꽃분이와 눈이 딱 마주치자 둘 다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이소. 석이 멀어지자마자 광수의 신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누이, 제발 살살 좀 하소.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그러자 꽃분이의 분노의 목소리가 뒤를 쫓아갔다. 네, 진짜 두어보자. 얼른 방으로 따라 들어오나. 며칠 뒤 꽂히는 어머니 일도 없느라 밭으로 가던 길에 우물가 근처가 소란스러운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영, 이게 뭔 난리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그 한복판에 나니가 어깨를 잔뜩 움츠인 채 있었다. 앞에는 동네 처녀 셋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성깔세기로 소문난 장명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나니를 위아래로 쏘아보고 있었다. 명자가 목청을 돋았다. 나니네 또 입을 함부로 놀랬다 하더라. 내가 도둑질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나니는 주눅들어 고개만 떨궜다. 아이다. 내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저 옆 처녀가 코를 찡긋했다. 뭐가 아니라고. 정수기녀랑 엽전 한양 가져가는 걸 네가 봤다 하더라. 나니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자가 두 눈을 부라리며 난니에게 성큼 다가왔다. 뭐라고? 네, 감히 사람을 도둑으로 몰락하나. 명자의 손이 나니 머리채를 잡으려 번쩍 오르는 순간 어이 장명자 좋은 말 할 때 그 손. 거으라. 우물가 사람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아이고 꽃분이다. 어쩌라고 또 막 끼어드노. 꽃분이는 걷는 게 아니라 내려앉은 번개처럼 걸어왔다. 명자는 꽃분이를 보자마자 움찔하며 손을 반쯤 내렸다. 꽃분아, 그게 말이다. 이 가시나가 먼저. 꽃분이는 명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자의 손목을 탁 잡아 꺾었다. 아야야야야! 꽃차 손 좀 놓으라 카이. 꽃이 목소리는 낮았으나 차가웠다. 장명자 네가 어째 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노. 내 그릇이 그리 큰 줄. 알았으나. 명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니가 자꾸 헛소문을 내니까. 꽃분이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동네에서 내 손버릇 나쁜 건 다 아는 일이다. 정숙이 비녀 주어간 거리 처자가 봤다 하던데 그걸 웃지. 거짓말이라 하고 난리를 치노.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었다. 맞다. 명자 손벌리 고약하지. 우리도 몇 번 당했다 아이가. 명자의 얼굴은 점점 새파해졌다. 꽃분이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더 욕 보이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명자는 고개를 획 돌려 나니를 흘겨 보았다. 나니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꽃분이 아니었으면 머리채 반쯤은 뽑혔을. 명자는 식대며 뒤돌아 나갔고 나머지 처녀들도 눈치 보며 흩어졌다. 우물갠 나니와 꽃분 둘만 남았다. 나니는 방금까지 겁먹은 표정 그대로 꽃분을 쳐다보았다. 꽃처자 정말 고맙습니다. 쥐, 오늘 우물 속에 빠지는 줄 알았다. 꽃부인은 팔짱을 끼고 나니를 바라보았다. 입 조심하소. 사람 말 한번 헛나가면 큰일 안 믿어. 난니는 고개를 연방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꽃 찾아오면 진짜 죽을 뻔했대. 그러고는 꽃분이 손목을 덥석 잡았다. 꽃분아, 예. 난니는 숨을 가다듬고 정색하며 말했다. 웃는 꽃분 처자편입니다. 꽂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갑자기 와 이라는데 예. 난니는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우리 어무이 살리고 오늘 또 날 살렸다이가. 내 이은 꼭 갚을 기라. 이젠 너한테 손대는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가만 안 둘기다. 그러더니 난니는 꽃분 귀에 바짝 다가가 남몰래 속삭였다. 우리 오라비 말인데 너한테 마음 단단히 뺏긴 것 같더만. 꽃분은 얼굴이 확 붉어졌다. 예, 석이 오아버니가 지한테 그기 참말입니까 걷까. 난이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아이고, 거짓말 아니다. 내가 쌍둥이. 아이가 딱 보면 알지. 꽃분은 얼굴을 감싸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메야의 이를 웃자. 난이는 활짝 웃으며 꽃팔짱을 끼었다. 걱정 붙들어 해도 된다.
내가 이제 확실히 꽃처자랑 우리 오라비 잘되게 밀어줄기다. 꽃부는 얼굴이 붉어져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다. 난니는 꼬치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꽃차 이제 내만 믿어라. 해가 산등성이로 스르르 넘어가던 무렵 서기는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저만치 분홍저고리가 살랑거리며 지나가자 서기의 걸음이 절로 멎었다. 꼬치 처자 아가. 반가움이 복받친 서금바람처럼 달려가 조심스레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 꽃은 처자. 처자가 돌아보며 말했다. 누구세요? 꽃분이가 아니었다. 석은 씨 거의 손을 획대며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처자가 멀어지자 서기는 귓끝을 긁적이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와이러 온통 딱 꽃분 처자로 모이는. 그렇게 머쓱하게 길을 걷던 서기 상일 중턱에 닿았을 때였다. 저 앞에서 어떤 처자가 들꽃 하나 들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었다. 발끝은 둥실둥실, 치맛자락은 살랑살랑, 서금피식 웃었다. 아니겠지. 설마 또 꼽은 처자로 보일 없겠대요. 그 순간 그 처자가 갑자기 산리를 올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석이 오라거니지가 억소로 보고 싶어해. 석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눈이 쟁반해졌다. 예. 놀란 그는 허겁지겁 앞으로 달려가 그 처자의 등 뒤에서 낮게 속삭였다. 꽃처자 씨가 그 누 보고 싶었습니까? 처자는 놀라서 의아하고 뒤돌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다. 석은제배 허리를 붙잡아 감싸놨다. 조심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꽃분이는 얼굴이 파르르르 뜨거워졌다. 오라버니가 여기 웬일로? 석은 부드럽게 꼬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집 가던 중이여 심도. 잠시 뜸을 들인 그는 슬쩍 꽃분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헉! 오늘 바쁘십니까? 꽃니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예, 지 하나도 안 바쁩니다. 말리길이라도 갑니다. 석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어무이가 꽃분 찾아보고 싶다 하셨던 오늘 저녁 드시고 갈라니까 꽃 보이는 속으로 박 터지게 좋아했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 어깨를 쓱했다. 그러면 뭐 잠깐 들러도 되지.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올랐다. 바람은 서늘하고 소량이 은근히 스며들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마루 끝에 앉아있던 구시 부인이 반가운 표정으로 불이 낮게 뛰쳐내려왔다. 아이고 이게는 웃고 꽃분 처자 이제사. 내가 목 빠지게 기다렸다. 아이가 구씨는 꽃분의 손을 덥석 잡아 이끌었다. 내 덕분에 다리도 이리 낫고 내가 오늘은 허리 휘도록 밥을 해놨다. 어서 들어온나. 방 안에서는 난이가 나타났다. 우매야. 꽃이 왔네. 어서 들어왔나. 퍼틀 우리 어이랑 내가 금세 밥상 차려올게. 구시 부인은 난이의 등을 톡 치며 말했다. 자는 갑자기 와절라노 평소엔 상도 안 차리는 가시나가. 난이는 헛기침하며 부엌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상위에는 따뜻한 밥갓 우린 국물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올랐다. 꽃부는 눈이 동그해졌다. 아이고 뭘 이리 많이 차리셨으니까. 구씨가 숟가락을 꽃분에게 주어주며 말했다. 왠지 오늘 네가 올 것 같더라. 네. 아침부터 쓰고 벗고 다 했다. 이가 어서 묵어라. 그때 난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폭탄을 터뜨렸다. 어머니 이래 보니까 오라비랑 꽃이 딱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봐도 그렇다. 둘이 이래같이 앉아있으니 천생연분 같다. 참말로. 석의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난이니 갑자기 와그라노 어몽이워서 밥이나 더 있어. 난니는 혼자 피식 웃으며 밥을 떠먹었다. 해는 뉘어지고 달빛이 조용히 산길을 비추었다. 꽃분이 돌아가려 하자 난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어두운 데 찾아 혼자 가면 쓰나. 오라비 어서 데려다 주소. 석이 나섰다. 그럼 같이 가시지. 꽃분은 가다 말고 계속 서기를 헬끔헬끔 바라보며 웃었다. 석이 머쓱해하며 말했다. 그만 보이소. 넘어지면 우자라고. 아닙니다. 그냥 웃음이 나서예. 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툭 내뱉었다. 자꾸 보니까 웃는 거 참말로 이쁘네요. 꽃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예.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석은 멈춰서 돌아봤다. 또 서 있습니까? 꽃분이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음악. 내고 뭐 있어? 앞으로는 지가 옆에서 잡아주게. 꽃분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 말 참말입니까? 음악. 석은 미소를 아주 살짝 지으며 말했다. 들어갈 때까지 놓을 생각 없으니 그리소. 두 사람은 나란히 달빛을 밟아 걸어갔다. 음악. 산바람은 살며이 스쳐가고 둘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산길을 따뜻하게 채워갔다. 그 밤 두 사람의 걸음은 서로에게 닿아가는 작은 인연이 되었다.